그냥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공부벌레 말고 공부벌레 유형은 아닌데 영어를 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 어떤 유형일까요? 엄마 아빠가 외국인이 사람. 이게 또 이런 게 있대. 아빠가 영어 잘해서는 천지 필요 없더라. 집에서 한 99%를 한국어 쓰는데 1% 영어 쓰면은 갑자기 애들 말문이 닫혀. 대화 단절돼. 그래서 이거 영어를 잘하는 거는 엄마가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자식을 영어 잘하게 키우고 싶다. 그럼 비법 1. 영어 잘하는 외국인과 만나 결혼하기. 혹은 영어를 잘하는데 한국 사람이라도 영어를 잘하는데 웬만하면 그래도 스피킹 잘하는 사람들이 유리하죠. 그리고는 사실 애 엄마가 아이랑 계속 뭐 대화를 영어로 하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초반에 너무 국어를 잘하게 한 다음 영어를 써버리면 애들이 말문 닫혀. 그래서 애들이 말문이 닫히기 전에 영어가 조금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자. 한 4살, 5살이다. 그러면은 와이프가 영어를 못한다. 그러면 와이프를 다 갈아치우는 방법도 좋죠. 와이프를 갈아치우고 바로 이제 로데오 골목 가서 영어 굉장히 잘하는 언니 아들을 만나는 거죠. 네, 우리 흑인 언니야, 그 다음 백인 언니야, 또 우리 또 교포 언니 아들이 있거든, 그죠? 네,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제어를 하라. 이런 분들이 그래도 집에 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아이랑 그렇게 이제 생활 밀착형으로 대화를 만들어내니까 영어의 전부가 아니냐, 뭐 그런 생각합니다. 회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기제를 많이 활용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전화 영어도 좋고, 그 다음 또 전화 영어 못지않게 우리 한국에서 영어를 좀 잘하는 그런 유형 중에 누가 있냐면 뭐 영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미드, 여기 빠진 애들 있죠, 그죠? 걔들이 보면은 하여간 공부를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형들이 많아요. 있다니까. 그러니까 영어 취미 사람들 정말 흔치 않은데 하여튼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이 대부분 다 보면은 하여튼 영어 관련 어떤 그런 도구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데 거기 하나의 심취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잘하는 친구들은 다 만화 좋아하고 저 같은 경우도 무조건 뭐 영어 애니메이션 원피스랑 뭐 제 세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원피스 좋아하고 또 명탐정 코난도 지금도 보고 있으니까 지금도 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거기에 나오는 마사카 소데스카 난다노 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다 이제 뭐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일본어를 좋아했었고, 제가 또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뭐 미군 부대가 주위에 있다 보니까 미군들을 많이 만났죠. 그 아이들과 대화도 나눠보고 또 미군 부대 아이들, 그러니까 자식들과 저랑 연배가 좀 비슷해서 대화 나누다가 또 친해져가지고 걔랑 대화하다 보니까 나중에 영어 재미에 빠지게 되고, 영어 재미에 빠지니까 학교에서 말하기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혁명초등학교 말하기 대회 대상을 타게 되고, 내가 영어 잘하나? 그래서 잘하다 보니까 더 잘하고 싶어지고, 원래 잘하면 재미가 있거든. 또 재미가 있으면 잘하고 싶고, 잘하니까 재미가 있고, 이게 선순환이라고 부르죠, 그죠? 최근에 그 중에서는 헬로우톡이라는 어플이잖아요, 그죠? 거기 어플에 라이브 방송이 생겼거든요. 그 라이브 방송은 이제 이거죠. 이제 그 네이티브 스피커가 나와서 대화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1대1로 하면 부담되거든. 왜냐하면 갑자기 내가 할 말이 없어져. 그러면 얘한테 굉장히 미안해지거든. 근데 라이브 영상은 이제 내가 아닌 다수의 또 시청자가 있는 거예요. 시청자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내 대신 얘가 말해주고, 그 얘가 말하는 거 들으면서 나도 같이 따라 듣게 되고, 그러다가 또 이제 내가 또 뭐 말도 걸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면은 인기가 없는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간혹 한 두세 명밖에 안 돼. 사람이 적으니까 내랑 또 대화할 기회도 많아지고. 그래서 1대1 대화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게 모두 공짜다. 공짜! 그래서 하루 종일 보면 됩니다. 뉴질랜드,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누구냐면은 싱가포르야. 그 다음 또 지나면 누가 있냐면은 인도 애들이 있거든. 나이지리아라든지 모로코 이런 애들도 영어 잘하는 거 아시죠? 케냐 이런 애들 영어 잘합니다. 몰랐습니다. 영어 잘해요. 케냐 같은 경우는 거의 영어를 거의 쓰는 나라. 아르젠바이젠 이런 데에서도 영어 잘하는 게 있고, 리투아니아. 이제 뒤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영국 나오고 아일랜드가 나오고. 근데 오히려 이게 재미난 팁인데요. 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쪽 아이들보다 오히려 외국계의 영어 잘하는 애들,
이 훨씬 우리랑 대화하기도 편하고 듣기도 편하고 말하기도 편하고 합니다. 이유는 현지인들은 아무래도 슬랭도 많고 또 그 영어 자체에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신조어도 많이 쓰는 반면 본토의 클래식한 영어를 배우면서 팔로우하다 보니까 우리가 배우는 영어랑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걔네들 다 이제 제2 외국어로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뭐랄까 상대방에 좀 더 배려심이 있죠. 그냥 원어민들은 영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몰라. 그냥 말들이면 답답해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반면 이 외국계 제2 외국어로서 영어를 공부한 아이들은 자기도 처음 대화했던 시절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도 이해하기 힘들었을 때 pardon? 다시 물었을 때 미안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거든. 그래서 좀 못하더라도 좀 더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걔들이 대화를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배울 때 이롭다, 편리하다. 왜냐하면 저도 여기서 이제 일본어 공부하고 하거든요. 한국어로도 방송을 좀 하다가 영어로도 방송을 좀 하다가 이 언니 지금 노래 부르고 난리 났다. 그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챗도 쓰고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 누르면은 이렇게 오류가 있다 잡아주기도 하고 그런 기능도 있고. 근데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재미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공부건 재미가 없으면 지속 측정이 결여된다. 그래서 처음에 열정이 꾸준히 이어가기 힘들다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라이브 BJ들이 있으니 그래서 취향에 맞춰서 같은 주제를 나누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나도 용기가 생겼다? 그러면은 half Korean, half English 이렇게 잡아서 영상을 오픈하는 거죠. 다만 레벨 자체가 좀 낮다, low하다. 그래서 좀 느리더라도 이해해달라. Please be understanding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빠진 아이들이 결국 잘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 제가 강의를 이제 쭉 하다 보면은 제일 열심히 하는 애들이 외국 갔다 온 애들. 해외에서 공부를 겁나 하는 애들이 한국 들어오는 순간 엄마한테 미안하거든. 그동안 돈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뭔가 남아겠는데 이 남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부터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세 가지를 하라. 첫 번째, 그래도 하루에 어휘 10개. 일단은 꾸준함을 위해서. 그래서 어휘, 새롭고 내가 모르는 것들 10개. 10개라도 우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365일이거든. 3,650개거든. 3,650개에서 650달이 뗍시다 가질 거 주말에 쉰다고 봤을 때 3,000개면은 사실 토익 시험 끝이거든. 수능 영어 끝이거든. 그렇지 않나? 하루에 10개 코웃은 지금 7번 했는데 사실 국내에서 치르는 웬만한 시험은 끝. 경찰 영어 끝. 공무원 구급 영어 끝이거든. 하루 10개라도. understand? 편입은 2년치야. 그래서 편입 영어 하시는 분들은 20개. 아니다. 30개 하겠다. 편입 영어랑 토플 준비하시는 분들은 하루 30개. 할만해. 하루 30개. 할만해. 그 다음 구문. 구문은 하루 2개. 어차피 그 한 표현에 응할 만한 답변이 있으면 좋거든. 구문 2개도 사실은 이게 360일에 60을 떼고 300일 2개, 600개 구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봐서는 100개의 구문이 들어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 뭐니 나발이고 거의 모든 문장 형태는 다 가능하죠. 노치 같은 것도 다 포함되죠. 거기서 이제 살을 붙인다는 방식이니까. 마치 뭐냐면은 굉장히 셈법이 있더라도 우리 구구단으로 끝나잖아, 그죠? 일단 곱하기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구구단에서 그때부터 2개, 디짓 2개 만들어지고 3개 만들어지고 거기서 응용되고 나눠지고 제곱되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발전하는 되잖아, 그죠? 가장 기본 틀이 중요한 건데 그 기본 틀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구문 같은 경우 100개 구문이면은 끝입니다. 거기서 계속 결합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다양한 문장으로 응용이 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거칠 뿐이거든요. 전반기 공부한 걸 하반기에도 또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2개씩 해서 300일이면 600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반기에 300개 한 다음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뒤에 돌리면서 300개. 그렇게 나아가서 300개 구문을 완벽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3000개의 어휘를 이렇게 나갔다. 이게 결합되는 순간 글쎄요. 하루 2개의 구문, 하루 10개의 어휘. 토익에 제가 봐서는 99% 커버 가능. 그 다음 수능 영어에도 뭐 1등급 글쎄요. 만점 커버는 안 되지만 1등급 보통 4개 점수는 컷이거든요. 그러면은 글쎄요. 밑바닥부터 하는 것 좀 힘들겠지만 한 5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 1등급 받는 수준이라면은 예, 4개, 5개 컷으로 봤을 때 그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한 수준. 네, 그래 봅니다. 외워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군요. 그래서 우리 NTV 어플이